4년 전 구미 한 종합병원에서 발생했던 생후 22개월 된 유아 사망 사건에 대해 법원이 의사들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대구 사랑의 열매 온도탑이 전국에서 가장 먼저 100도를 넘었습니다. 개인들은 물론 기업과 단체들이 적극 나선 덕분입니다. 지진 피해가 심한 포항은 일본 고베처럼 단순한 복구를 넘어 도시 부흥에 초점을 맞춰 도시를 재건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누구나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손해를 보지 않고 교육 부담도 줄일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8일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기 중 초미세먼지도 많아 출근하실 때 호흡기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소식 김영은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은 출근하실 때 마스크 착용하셔야겠습니다. 중국에 위치한 황사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무척 높아졌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전 권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 중 초미세먼지도 무척 많으니까요. 오늘 하루 호흡기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올랐습니다. 현재 일부 내륙에는 출근길 안개가 낀 곳이 많아 교통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지만 낮 최고 기온은 대구와 안동이 9도 안팎까지 오르는 등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오늘 호흡기 관리 잘 하시면 바깥 활동하시는데 추위는 덜하겠습니다. 내일은 우리 지역 맑은 하늘 보이면서 평년 기온을 웃도는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희망 2018 나눔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목표했던 모금액의 1%가 모일 때마다 사랑의 온도가 1도씩 오르는데요. 이번 캠페인 기간 대구 지역 사랑의 온도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100도를 넘었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대구 동성로 거리에 있는 사랑의 온도탑 눈금이 100도까지 올랐습니다. 모금액은 당초 목표액보다 많은 92억 8천여만 원으로 캠페인이 시작된 지 58일 만에 사랑의 온도가 100.8도로 올랐습니다. 지난해 이맘때쯤 전국 17개 사랑의 온도탑 절반가량이 100도를 넘어섰지만 이번은 대구가 유일합니다. 지역의 한 업체는 역대 최고액인 10억 원을 기부하는 등 기업들의 기부가 지난해보다 40% 늘었습니다. 또 자신을 밝히지 않은 키다리 아저씨도 6년째 마음을 전했고 동전을 모아 작은 마음을 전한 유치원생들, 매월 일정액을 기부하는 착한 가게까지 다양한 개인들의 참여가 있었습니다. 고객들인데 도움을 받으니까 제가 장사를 하고 제가 받은 거를 나눠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부를 하는 게 별거 아닙니다. 해보면은 행복. 아, 내가 도울 수 있구나. 어금니 아빠 사건과 일부 모금단체의 기부금 악용에 따른 여론 악화로 초반에는 기부가 다소 위축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실제 지난해 12월 중순 사랑의 온도는 36도로 전년 같은 기간 50도보다 크게 낮았지만 10여일 만에 30억 원이 모이며 전년과 비슷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어렵다는 부분들이 이제 기사가 되고 그런 부분들이 또 대구 시민들의 경우에는 나눔에 대한 따뜻한 마음들이 있던 분들이시기 때문에 마음을 모아주셨던 것들이 목표 달성하는데 큰 견인차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한파보다 더 차가운 경기 속에서도 대구 시민들은 나눌수록 더 커지는 참여의 힘을 보여줬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연쇄 사망 사건으로 유아 의료 사고에 대한 관심과 걱정이 어느 때보다도 큽니다. 4년 전 대구문화방송이 단독으로 보도한 구미 한 종합병원에서 발생했던 생후 22개월 된 유아 사망 사건을 두고 법원이 의사들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또 진료 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한 간호사에게도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한태현 기자입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장윤식 판사는 생후 22개월 된 유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구미 모 종합병원 담당 의사 A씨와 B씨에 대해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의무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C씨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장 판사는 판결문에서 주치의 A씨와 2년차 전공의 B씨가 의사로서 최선의 주의를 다해 환자를 진료할 의무가 있는데도 부주의로 환자를 사망하게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가 숨진 뒤 그 원인에 대한 진지한 반성보다는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는 데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간호사 C씨에 대해서는 진료 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일부러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나 수정해서는 안 되는데도 이를 어겼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담당 의사는 환자의 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아 심장 이상 가능성을 간과하고 처방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사의 업무상 과실과 환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 의사 출신 검사까지 배정해 수사를 해온 검찰은 이번 판결에 대해 담당 의사의 의료법 위반이 적용되지 않은 등 재판 결과가 미흡하다며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병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답변할 사항이 없다고 밝혔고 피고인들 역시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지난해 11월 발생한 포항 지진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재민들은 아직도 체육관에서 생활 중이고 주민들의 불안감도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보다 더 큰 지진 피해를 입고도 단순한 복구를 넘어 도시 부흥에 초점을 맞춰 도시를 재건한 일본 고베의 사례는 배울 점이 많아 보입니다. 이규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995년 1월 17일,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23년 전 그날, 일본 고베에서는 규모 7.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6천여 명이 숨지고 주택 10만 채 이상이 파손됐습니다. 고베시는 어떻게 대지진의 아픔을 딛고 안전하고 활기찬 지금의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었을까요? 주목할 점은 고베시는 지진 직후 마냥 정부의 지원을 기다리지 않고 법률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도 독자적인 부흥 계획을 수립해 시행했다는 사실입니다. 구체적으로 고베시는 도시시설, 경제부흥, 생활재건, 안전도시 만들기 등 6대 중점 분야를 정하고 지역 실종에 맞는 독자적인 사업 계획을 세워 추진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관련법에 근거한 조례가 아니라 고베시가 임의로 만든 조례입니다. 그래서 그 조례 근거에서 이제 부흥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로드맵 따라 가지고 계획을 차근차근 진행하면서 실행에 당연히 옮긴 것이죠. 이는 시민의 생활 재건이 이루어져야 시민의 복귀가 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해 과거 정부가 세운 재해복구 계획과 다른 독자적인 부흥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각 분야별로 상세한 세부 실행 계획을 만들어 추진한 것도 배울 점입니다. 예를 들면 고베시는 민간주택 조기 재건 사업을 추진하면서 법률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과 연계해 다양한 건축 정보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1995년 지진 발생 이후에 10년짜리 부흥 계획 프로그램을 세워 실천하고 10년째인 2005년에는 계획 이행 여부를 상세히 점검한 뒤 다시 계획을 세워 남은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습니다. 재난 당해가지고 위기에 시달리고 그냥 주저앉는 게 아니라 그것을 기회로 해서 전혀 다른 제2의 고베를 만들자. 특히 고베시가 지진 피해 지역의 질적인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예산 우선 투입 등 여러 가지 법률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한 것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자치단체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출산 장려금을 지원하거나 상향 조정하고 있지만 출산율은 오히려 떨어지면서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려금 지원과 함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조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구 절벽은 국가적인 문제지만 지방 중소도시의 사정은 더욱 심각합니다. 인구 감소를 줄이기 위한 고육책의 하나로 자치단체는 출산율 높이기에 역점을 두면서 저마다 출산 장려금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처음 지원기금을 마련해 출산 장려금 지원에 나섰던 봉화구는 올해 지원금을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첫째 아이는 47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넷째 아이는 1,250만 원에서 1,900만 원으로 높였습니다. 의성군 역시 올해 출산 장려금을 인상했고 상주시도 첫째 아이 30만 원을 180만 원으로 크게 올렸습니다. 이 같은 단계적 상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출생아 수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봉화군의 지난해 출생아 수는 167명으로 전년보다 9명이 줄었고 상주시와 문경시도 감소하는 등 대부분 지방 중소도시가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는 출산율 높이기가 인구 감소폭을 줄이는 효과는 있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님을 입증합니다. 출산 장려금 지원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일단 직장 내에 보육시설을 확충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남성분들도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되어야 될 것 같고, 초등학교에 방과 후 교실도 조금 확충해가지고 출산에 따른 여성들의 경력이 단절되지 않고 부담 없는 출산과 양육 환경을 마련해주는 사회적인 근본 대책이 병행될 때 지원책도 효과를 발휘할 것입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인천공항 제2터미널 개장과 함께 오늘부터 대구 인천 노선이 국제선 환승 전용 내항으로 전환됩니다. 이에 따라 대구공항에서 비행기를 탄 뒤 인천공항에서 국제선을 갈아탈 때나 인천공항을 통해 대구공항으로 올 때 한 번만 출입국 수속과 수화물 찾기 등의 관련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대구에서 인천으로 출발하는 노선과 인천에서 대구로 오는 노선은 매일 왕복 2편씩 있는데 내항기 전환에 따라 앞으로는 국제선으로 갈아타지 않고 인천으로 이동하기 위한 목적만으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오늘 오전 대구 지하철 중앙로역에 있는 기억 공간을 방문합니다. 세월호 조사위는 세월호 선체를 처리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대구 지하철 중앙로역 화재 참사 현장에 설치된 기억 공간의 추진 과정 등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218 안전문화재단은 세월호 조사위와 함께 기억 공간을 둘러보고 팔공산 시민안전 테마파크도 함께 견학하면서 이들의 활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대구 국제 마라톤 대회가 6년 연속으로 국제 육상연맹의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하고 실버 라벨 인증을 받았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국제 육상연맹이 지난해 대회 기록과 인원, 도핑 검사 등 15개 항목을 종합 평가했는데 연맹으로부터 라벨 인증을 받은 국내 대회는 골드 라벨을 받은 서울 국제 마라톤 대회와 실버 라벨을 받은 대구 국제 마라톤 대회 등 2개입니다. 실버 라벨은 4개국 이상에서 남자는 2시간 11분 45초, 여자는 2시간 32분 이내 선수가 각각 7명 이상씩 참가하고 전국적인 중계 방송을 하는 등 여러 규정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27년간 처리된 환경 분쟁 사건 10건 가운데 8건 이상은 공사장이나 도로에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1991년부터 지난해까지 처리한 환경분쟁 사건 3,800여 건을 분석한 결과 소음과 진동 피해가 85%로 가장 많았고 대기오염과 일조 방해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배상이 결정된 사건은 1,900여 건에 총 배상액은 612억 9천만 원, 평균 배상액은 약 3,1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희망 2018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한국농업경영인 성주군 용암면회 일동 20만 원, 한국농촌지도자 성주군 용암면회 일동 30만 원, 성주군 마월 1리 주민 일동 27만 원, 상신리 주민 일동 22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성주군 볼리 3리 주민 일동 23만 원, 중거리 주민 일동 37만 원, 볼리 2리 주민 일동 26만 원, 성주 지역자활센터 3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이어서 성주군 감 1리 주민 일동 36만 원, 양원석시 20만 원, 성주 약업사협회 12만 원, 성주군 벽진 의용소방대 2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성금 보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오늘은 출근하실 때 마스크 착용하셔야겠습니다. 중국에 위치한 황사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무척 높아졌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전 권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 중 초미세먼지도 무척 많으니까요. 오늘 하루 호흡기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올랐습니다. 현재 일부 내륙에는 안개가 짙게 낀 곳이 있지만 점차 풀리면서 낮 최고 기온이 대구와 안동 9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평년 기온을 웃도는 날씨가 계속되면서 오늘 호흡기 관리 잘 하시면 큰 추위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중국에서 내려오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우리 지역 구름이 많이 끼어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 되면서 하늘은 다시 맑아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 현재 기온 3도, 고령 1도로 출발합니다. 낮 기온은 대구와 고령 10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문경의 이 시각 기온 4도, 김천 1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문경이 7도, 김천 9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 3도, 봉화 0도로 출발하고 있고 낮 기온은 안동이 8도, 봉화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진과 포항의 낮 최고 기온은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m로 일겠습니다. 내일은 우리 지역 맑은 하늘 보이면서 평년 기온을 웃도는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